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дорогие друзья! 환영합니다, 여러분. 플렉스 러시아어 송민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괜히 드리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수업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러시아어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러시아어를 시작하게 된 건 일종의 잔머리였습니다. 제가 정말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싶었는데요.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는 그 점수가 너무 높아서 제가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러시아어 학과였습니다. 당시 경쟁률도 굉장히 낮았고 또 알려지지 않은 언어라서 인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별로 러시아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으로 그냥 대학 갈 건데 러시아어에 시간을 투자하기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2년이 지났구나. 2년이 지나고 성적을 딱 봤는데 어느 정도 예상했던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1, 2등을 앞다퉜는데 뒤에서 1, 2등을 앞다퉜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렇게 해서는 나는 수능으로 대학을 못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러시아어 특기자로 대학을 입학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상상 가시나요? 당시에 친구들이고 선생님들이고 다 저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외국어 특기자 하면 외국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친구들이 들어가는 전형이었어요. 당시에 일본어나 영어나 이미 그 원어민처럼 구사할 수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만 외국어 특기자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너가 무슨 외국어 특기자냐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구사자들과 달리 그 입지가 탄탄하지 못해요. 입지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실력은 월등할 수 있으나 시험에 대한 준비 정도나 또 시험 유형이나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각종 시험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어 특기자로 입학을 하려면 시험 점수가 있어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시험 분석을 시작한 결과 제가 얻게 된 결론은 시험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자기소개를 하면서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지금 내 러시아어 실력이 부족해서 플렉스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플렉스 시험을 잘 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시험답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플렉스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시험은요, 듣기와 읽기로 구성되는데 총 120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듣기는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 грамматика чтения, 즉 읽기는 9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유형을 정리해 두시면 뒤에 чтение 파트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보다 많이 안배하실 수 있어요. 러시아어를 기존에 탄탄히 준비하셨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가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 시험이 아니라서 90분 내에 여유롭게 푸실 수도 있지만 지금 내 러시아어 실력이 탄탄하지 못하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 못하다 하시는 학생들은 그라마티카 파트에서 저와 함께 유형을 정리해 주셔야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라마티카는 주로 러시아의 기본, 명사의 성, 수, 격은 알아두셔야 하고 동사의 변화형 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까또르의 구문, 기타, 어휘,
어휘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고득점 하시려면. 그리고 관용 표현 정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추진력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저랑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인 편지글과 공적인 편지글, 그리고 광고는 구인, 사람을 찾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제품, 기타 등등의 제시문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플렉스 자체가 외국어 대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여러분 학술적인 지문, 이건 뒤에서 저랑 같이 유형 파악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유형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 뭘까요? 바로 주제나 목적을 묻는 문제죠. 이런 문제. О чем говорится в данном тексте? 무엇에 대해 이야기되는가 주어진 텍스트에서.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같은 유형은 어떻게 주제나 목적을 찾는지 뒤에 읽기 파트에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적 확인을 묻는 문제. 뭐 거창하지만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를 묻는 문제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이 시험에서 그냥 유형은 익숙히 하시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럼 러시아어로 잠깐 보면 кто, когда, что, как, почему 여기다가 스콜까 정도, 몇 개 정도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90분 내에 유형을 그때 가서 파악하는 것은 좀 늦죠?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랑 같이 정리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플렉스는 누가 시험에 익숙하느냐, 시험 유형을 누가 더 잘 알고 있느냐, 시험에 기출된 어휘를 누가 더 많이 외우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같이 지금 문제 유형을 확실하게 정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항상 믿고 따라오시면 1강부터 6강까지는 개념을 정리하고 6강부터 12강까지는 실전 문제풀이를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시켜 드릴 테니까 제가 뼈대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살에 조금만 붙이시면 플렉스에서 고득점 문제 없다는 거. 제가 아주 옛날부터 진행해온 문제 유형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몸도 약했고 각종 장염, 신종플루, 유행하는 질병은 다 걸려야 되는 질병계 트렌드 세터였거든요. 공부해야 할 시간도 부족했고 또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도 적었어요. 솔직히 외국어 특기자들은 외국에서 몇 년을 살아요. 오랫동안 살고 오잖아요. 근데 그 단기간에 그렇게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특기자로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한 것도 있죠. 여러분 보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잘 해야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열심히만 해서는 시간 경쟁력에서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똑똑하게 옳은 방향으로 저와 같이 나아가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약속 드릴게요. 열심히 준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복습하시면서 꼭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이제 대략 어떤 문제 유형인지만 이제 파악해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좀 천천히 개념을 정리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이번 시간 중요합니다.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먼저 51번부터 65번까지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뭔지 봅시다. Задание для вопроса с 51 по 65. 51번부터 65번까지의 문제입니다. Выставите вместо точек. 빈칸의 자리에 채우세요. 무엇을? Нужное слово. 필요한 단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단어를 채우는 문제 유형이에요.
실제 플렉스에서도 이런 문제 유형 그대로 반복되니까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수업 시작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붙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빈칸 надо было лечь в больницу 입니다. 빈칸은 주어 자리래요.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동사는